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월급 30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월급 300은 누구에겐 굉장히 많을 거고요. 누구에겐 굉장히 작다고 느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물가 대비해서 월급은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물가 대비해서 월급은 올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쉽게 오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회적 구조, 경제적 구조, 기업의 구조에 따라서 이게 따라가줘야지 월급도 오를 수가 있을 텐데요. 월급 3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런 말 많이 할 수도 있죠. 어디 가서 굶지 않잖아. 그래도 요즘 청년들은 그만큼 받기도 힘들다더라. 그 정도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꽤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묻죠. 그럼 난 지금 내 월급은 괜찮은 걸까? 하지만 통장 잔고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이달도 겨우 넘겼네. 다음 달엔 좀 저축하고 남겨야 될 텐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는 게 빠듯한 것에 익숙해져 버렸고, 심지어는 그 빠듯함을 스스로 정상화하고 정당화하는 법까지 배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씁쓸하죠. 한편으로 남들은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창업으로 어떻게 그렇게도 훨씬 더 잘 벌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더 벌고 싶다는 욕망을 말을 하면 넌 참 욕심도 많다라는 눈초리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이상한 이 균열된 감정들 속에서 이 질문이 계속 맴돌게 되는 거죠. 월급 300만 원 나는 받고 있는가? 받고 있다면 이건 적은 걸까? 괜찮은 걸까? 적은 듯 하면서도 평범해 보이고 평범한 듯 하면서도 왜 이토록 숨이 턱턱 막히고 버거운지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월급 300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 현실과 한계점이 분명 존재하겠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는 분명 위로도 또는 자극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월급 300만 원, 그 무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월급 300만 원이라고 하면 요즘 과연 적은 걸까 많은 걸까라는 이 수준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엔 그래도 정직원이야 라고 하던 시절엔 제법 괜찮은 수준의 월급이 분명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한 달 300 벌면 과연 우리는 평범한 삶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의 질, 사회적 위치, 미래에 대한 안정감과 직결되는 수준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지어 월급 300의 기준선마저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한때 월급 300은 괜찮은 수준의 상징은 맞았습니다. IMF 이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월급 300 받는다 말은 꽤나 안정된 직장인이라는 의미로 통했죠. 그러나 문제는 물가 고정비는 폭증하는데 월급은 거의 정체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과거엔 정규직이면 당연히 300 이상 받았지만 요즘 MZ세대의 40% 이상이 비정규직, 단기직 또는 연봉 3천 미만으로 취업시장에 진입한다라는 겁니다. 취업은 했지만 생활이 불완전한 불완전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는 월급이 300이 아니라 세후 300을 꾸준히 받는 사람이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시장 현황이다. 사회적 기준선 자체가 아예 변했죠. 어떻게 변했냐? SNS와 유튜브가 일상화되면서 주변 사람의 기준이 이제는 같은 동네 친구가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보는 누군가의 파라다이스 라이프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월급 300 받는 게 중상층 같았지만 요즘은 이제는 월급 300은 중산층이 아니다. 지금은 주식으로 수익 1000, 월 1000, 퇴사 후 파이어족, 월 2000 프리랜서가 자주 노출되고 이로 인해 영인 리치가 사회에 너무 많이 비춰지면서 나만 빼고 다 부자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분위기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월급 300은 뒤처진 느낌을 줄 뿐 아니라 오히려 이것뿐이 못 버는 사람이야? 라는 수치가 되어버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가기까지도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직장 나가서 일을 한 번이라도 일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월급 300만 원 받아온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의 영혼을 갈아서 넣은 직장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살아남고 계속 진급을 하고 급여를 올라간다라는 건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평균 월급은 대체 얼마일까? 라는 건데요. 먼저 이 중위소득과 평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중위입니다. 딱 그 빵원 백수부터 월 1억씩 버는 사람들까지 쭉 줄을 세워놓고 봤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중위소득이 되는 거고요. 평균 월급은 0부터 1억까지 버는 사람들은 모두 월급을 합쳐서 그 인원수만큼 나눈 게 평균 월급이 되는 겁니다. 다른데 이거를 좀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현실을 보면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약 351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아르바이트까지 다 합산한 평균값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위소득은 약 280에서 3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23년보다는 조금 더 오른 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280에서 300, 딱 300만 원 수준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네요. 딱 중간값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많다 적다의 기준이 아니라 절반이 이보다 더 못 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 300만 원은 평범해 보이지만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월세, 식비, 교통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건 저축 대신 인내심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청년들의 상황입니다. 사람은 자기 소득에서 남는 금액이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걸 경제학에서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고 뇌과학에서는 예측 가능한 생존 본능 만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 300의 구조는 현대사회에서 매달 모든 비용을 간신히 채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뇌는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 불안이 반복되면 심리적 탈진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축 대신 인내심을 쓴다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뇌의 생존 시스템을 끌어다 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축이나 재테크가 안 되게 되면 실제로 뇌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내심을 끌어쓰게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월급 300, 물가 대비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요즘은 물가 때문에 월급 300이 체감상 월 200으로 느껴집니다. 한번 대충 계산해봐도 오는 월세 살고 식비 세끼 먹고 교통, 통신비, 보험, 세금, 기타 생활비를 다 하면 혼자 사는데도 대충 계산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출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항목들이죠. 여기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경조사라는 행사가 있으면 그달 저축은 아예 없게 되는 금액의 구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유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행, 자기개발, 투자 다 다음 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고로 2015년 기준 300만 원의 소비력은 지금의 약 430만 원과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10년 사이 실질 구매력이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실질 구매력. 이게 이제 30% 이하 줄었다고 합니다. 이상 줄은 거죠. 즉, 실질 구매력이 줄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같은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그 행위를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엔 300만 원으로 가능했던 일, 60만 원짜리 원룸에 월세 살면서 한 달 내내 외식 할 수 있고 20번 이상 할 수 있고 교통비, 통신비 내고 옷도 한 벌 사고 해도 심지어는 저축도 30만 원 이상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딱 300만 원의 생활이었다라면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빠듯하긴 했지만 어쨌든 살 수 있었던 구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축은 고사하고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월급 300은 많지 않다라는 의견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급 300 부족한 이유는 당연히 물가도 있겠지만 지출 구조가 더 문제고 지출 구조가 사회적으로도 변했다는 겁니다. 특히 세금, 4대 보험, 통신비, 스트리밍, 구독료 같은 거죠. 그리고 자가 개발비, 개인 클라우드 구독료까지 합치면 고정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옛날보다 300번은 삶이 아니라 이제 버티는 삶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화만 예를 들더라도 예전에 공중전화거나 집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변화됐죠, 시대가.
이거에 따라서 요금제나 인터넷 요금제도 생기고 변동되었다는 것이죠. 휴대폰 요금제만 해도 월 8에서 10만 원 정도 내고요. 여기에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뭐 디즈니 같은 구독료 두세 개만 더해도 15만 원은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15만 원이 돼버린다는 거죠. 예전에 집에서 전화를 했으면 됐고요. 영화는 한 편씩 봤는데 지금은 매달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지출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한 달에 나도 모르게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나도 모르게 돈이 안 모이는 뭐 그런 지출 구조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시켜 먹는 배달 같은 경우도 편해졌지만 돈이 무섭게 나가는 구조 중에 하나이죠. 과거에는 정말 짜장면 5,000원 한 그릇만 시켜도 배달비 없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과거에는 플랫폼으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당 짜장면집에 전화를 해서 짜장면 한 그릇이나 두 그릇 갖다 달라고 배달시켰기 때문에 배달료가 없었죠. 오히려 이제 그 짜장면집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배달하는 직원을 데리고 있었죠. 반면에 지금은 뭐 플랫폼이 너무 발달을 해서 떡볶이 플러스 김밥 1.5인분 뭐 배달비까지 합치면 뭐 김밥이랑 떡볶이 시켰을 뿐인데 2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배달앱 하나 잘못 쓰면 식비로 2배로 뛰는 건 오늘 내일이 아니게 된 것이죠. 편리함을 선택할수록 돈이 더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3만 원이 나갔다? 지금 당장 본인의 지출 구조를 손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편의 지출은 은근히 큰 구멍이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아도 체감하기에는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보면 어떠냐라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체코, 폴란드 같이 이렇게 월급은 어떠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비교를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또 급여를 비교를 안 해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해외랑 이렇게 주요국들이랑 비교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개선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표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OECD 평균 연봉이 약 46,000달러, 약 6,2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평균은 약 5,400만 원, 45,000달러로 이거는 OECD 국가랑 비교했을 때는 아니에요. 네. 한 32,000달러에서 뭐 4만 달러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00에서 5,4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급여 수준은 나쁘진 않고 다른 나라와 견줘봐도 분명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근무 시간이 세계 2위라는 겁니다. 근무 시간 세계 2위. 이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죠. 이런 조건을 붙이면 연봉이 당연히 이제 다르게 느껴지고 다른 시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는 곧 시간당 임금은 세계 평균보다 낮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미국 평균이 뭐 월급이 6,000달러고 물가지수 대비해서 보면은 꽤 체감 소득이 충분하고 여유있고 뭐 저렴하고 타이트하다고 하는데 한국, 일본이 좀 빠듯하고 타이트하죠. 결국 한국과 일본은 근무 시간도 많고 거기에 받는 것도 많아 보이지만 실제는 근무 시간이 많고 물가 지수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 체감되는 소득은 빠듯하고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표에서 나타내주는 거는 월급 액수보다는 더 중요한 건 물가 대비 실질 소득인데 한국은 버는 돈보다 지출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이지 않을까. 물가지수만 놓고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벌어야 많이 번다고 느끼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설문이 있었습니다. KB금융에서 조사한 설문인데요. 2024년 KB금융에서 설문조사한 건데 얼마를 벌어야 나는 꽤 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더니 20대부터 점점 30대, 40대 올라갈수록 뭐 떨어지거나 평균을 횡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20대가 4에서 45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인데요. 뭐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쨌든 돈이 많다는 느낌을 받기 위한 기준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설문인 것 같아요. 사실 돈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고 당연할 겁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렇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월급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사회인 것 같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소득보다 주변보다 많이 벌고 있는가에 더 반응하게 되는 게 인간이고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라면 유독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처럼 학벌, 부모 재력, 자동차, 집, 입고 다니는 옷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그만 급여가 낮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하면 그 앞에서 허세 부리고 무시하고 낮게 보고 얕잡아 보고 이런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월 급여 300은 오히려 300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 금액이 남보다 더 많은가 적은가에 초점을 두면 바라보고 느끼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밑을 보면 하나씩 높은 금액이고요. 위를 보면 끝없이 미래가 안 보이는 금액이 월 300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급 만족도는 그러면 어디서 결정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에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월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월 소득이 $7,000, 약 950만 원까지는 행복도와 만족도가 모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데 그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결국 월 1000 이상부터는 행복도는 거의 정체되고 더 이상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절대 금액보다 예상보다 나은 성과에 더 큰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기대보다 잘 벌거나 주변보다 잘 벌면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뇌가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만족감이란 건 상대적이고 기대값의 함수인 셈인 겁니다. 즉 월 3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기대값의 함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월급 300만 원 정말 적은 걸까? 정답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월급 300으로는 서울에서 저축하며 살기 어렵고요. 부모 도움 없이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숨만 쉬고 모아도 수십 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 상승률은 그 절반 수준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팩트일 겁니다. 결국 월급 300이 적은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감당해야 할 세상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벌어야 살만하다고 느끼는 걸까? 다수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이런 심리적 안도선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400에서 450만 원이고요. 2인 가구는 600에서 700. 자녀 1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800에서 1000 정도가 심리적 안도선을 느끼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심리적 안도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또 이런 말 하면 기준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어떤 이들은 저거보다 좀 적게 벌고 있지만 우리 집 3명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이는 저거 갖고 안 될 겁니다. 더 있어야 할걸요? 라고 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벌기보다는 남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월 300 버는 사람에게 돈 꾸러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 말은 아닙니다. 다수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쩌다 한 명씩은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스스로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잘 버는 구조더라도 남기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나 또한 월 300 버는 사람에게 돈을 꾸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자기 지출 상황을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월급이 아닌 구조입니다. 이제 단순히 월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지출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고정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월급 외에 수익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하고요. 부수입이나 투자 등을 해서요. 점진적으로 이것이 나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월급 300에 꽂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잘 버는 구조가 더 오래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론은 뭐다? 월급 300.
적당한가요? 아니다. 적당한 게 아니다. 월급 300은 평균이지만 만족하기 어려운 수치임에는 분명합니다. 물가, 세금, 고정비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고요. 체감 소득은 하향 곡선이라는 점. 인간의 뇌는 기대보다 나은 삶에 만족해야 합니다. 결국 금액보다 월급 300이라는 이 금액보다 중요한 거는 뭐죠? 내가 만족해 할 수 있는 수치로 끌어올리는 거죠. 물가, 세금, 고정비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고요. 체감 소득은 하향 곡선이라는 점. 인간의 뇌는 기대보다 나은 삶에 만족해야 한다라는 점. 결국 월급 300이라는 금액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게 벌어도 남기면 부자고 많이 벌어도 세어나가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월급 300, 이 금액에 자꾸 뭐 적다 많다, 나는 지금 이것보다 못 벌고 있구나, 이것보다 잘 벌고 있구나, 안도하거나 아니면 한숨 쉬지 말고 계속 월급 받는 거 그 이상의 돈을 벌고, 그리고 지출을 통제하는, 그리고 내 삶에 기대보다 나은 삶에 만족해 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